그녀는 평화만을 원했습니다. 죽음을 앞둔 남편의 마지막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세상의 시선이 버거운 딸아이에게 안식을 주기 위해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이곳으로 왔죠. 남편의 죽음 후에도 사람들의 온정 어린 마음과 딸아이의 안정된 모습에 그녀는 이곳이 새로운 삶의 안식처가 될 것이라 굳게 믿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선택이라고요. 그녀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그날 밤 그녀의 모든 믿음은 산산조각 났습니다. 우연히 엿들은 옆집 대화는 평화로운 마을에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하고도 황홀한 진실을 폭로했죠. 도덕과 윤리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살아온 그녀에게 그날 밤은 잔혹한 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메마른 그녀의 마음에 오래도록 잠자고 있던 불씨 하나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죠. 잊고 지냈던 여성으로서의 본능, 그리고 채워지지 않던 외로움의 그림자. 결국 그녀는 자신에게 가장 솔직해지는 길을 선택했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금단의 문이 열리고 그녀의 삶은, 그리고 그녀의 욕망은 이제 누구도 상상할 수 없는 곳으로 흘러갑니다. 미선 씨의 세상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의 귀에 박힌 옆집 아주머니의 대화는 평화롭고 순수하다고 믿었던 이 작은 산골 마을의 모든 것을 뒤흔들어 놓았죠. 옷 한 벌 걸치지 않은 남자 2명과 술잔을 기울이며 나누던 농밀한 이야기. 오늘 지영 씨 더 이쁜 것 같아. 어제는 미영 씨가 더 이쁘고 크크 남자들이란 그냥 벗고 있으면 다 이쁘지. 그러게 어제 미영 씨네는 몇 명이 모인 거야? 미영 씨 부부 말고 상호 씨네랑 한 8명 모였나? 2명이서 아주 바빴지 6명을 상대하느라. 그게 뭐 하루 이틀인가. 이 동네에 부부가 어딨어. 다 서로 남편이고 부인이지. 근데 옆집 미선 씨네는 어때? 우리 동네 비밀을 말해줘야 하나? 뭐 때가 되면 알겠지. 아님 어쩔 수 없는 거고. 아휴, 이야기 그만하고 이제 좀 즐깁시다. 3명이면 날 새도 모자라겠네. 조금이라도 자야 내일 또 일하지. 그냥 동네에 큰 집을 하나 지어서 거기서 다 사는 것도 좋을 듯해. 그래야 서로 마음대로 즐기지. 크크크. 그 모든 소리는 비수처럼 미선 씨의 심장에 박혔습니다. 그녀는 마치 얼어붙은 듯 지영 씨네 집 문간에 서서 숨조차 쉬지 못했습니다.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광경과 내용이었습니다. 선량한 미소 뒤에 이런 은밀한 유대가 숨어 있었다니요. 그녀는 제 발소리조차 낼까 조심하며 소리 없이 뒤돌아 자신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요동치고 있었고 머릿속은 방금 들은 대화로 온통 난장판이었습니다. 3년 전 남편의 마지막을 위해 맑은 공기를 찾아 선택했던 이 시골 마을은 그녀에게는 구원이자 안식처였습니다. 도시의 삭막함 속에서 딸아이의 자폐 증세는 늘 미선 씨의 마음을 짓눌렀지만 이곳에서는 푸른 자연이 그 아이를 포근하게 감싸 안는 듯 했습니다. 딸아이의 얼굴에 스치는 희미한 미소는 미선 씨에게 삶의 이유였죠. 남편이 떠난 후에도 이웃들의 살가운 배려와 딸아이의 안정된 모습을 보며 그녀는 이곳에서 남은 삶을 보낼 것이라 굳게 다짐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완벽한 선택이라고 믿었었습니다. 완벽하게 속고 있었던 것이라곤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했습니다. 희미한 달빛이 창문을 통해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마치 먹구름이 잔뜩 낀 한밤중 같았습니다. 지영 씨와 다른 마을 사람들이 주고받던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죠. 부부가 어딨어. 다 서로 남편이고 부인이지. 그 말은 미선 씨의 마음에 깊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너무나 외로웠습니다. 남편과의 관계는 병으로 인해 단절된 지 오래였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그 외로움이 걷잡을 수 없이 커졌습니다. 이제는 딸아이와 자신뿐이라는 생각에 깊은 고독감에 빠져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에서 느꼈던 외로움은 이제 다른 차원의 감정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경악, 불신, 그리고 알 수 없는 종류의 묘한 떨림이 그녀의 전신을 휘감았습니다. 마치 금지된 열매를 마주한 듯한 은밀한 흥분이랄까요? 그들은 남녀가 뒤섞여 아무런 거리낌 없이 서로의 몸과 마음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녀의 도덕적 관념과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동시에 어딘가 그녀 내면의 깊숙한 곳에서 잠들어 있던 무언가를 자극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이 자신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안겨줄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상상을 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려왔던 여성으로서의 본능, 잠들어 있던 육체적 욕망이 서서히 고개를 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과연 이 마을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지영 씨는 미선 씨에게 그 비밀을 말해주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두고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때가 되면 알겠지 아님 어쩔 수 없는 거고. 그 말은 그녀를 묘한 기대감과 함께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 속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 씨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습니다. 두서없이 뒤섞이는 생각들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이 마을에서 탈출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 새로운 현실 속으로 발을 디뎌야 할까요? 딸아이를 위한 선택이었던 이곳이 이제는 미선 씨, 자신을 위한 또 다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 것입니다. 외로움과 욕망, 두 가지 감정이 그녀의 내면에서 격렬하게 충돌하는 밤이었습니다. 미선 씨의 마음속에는 이미 폭풍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잠든 딸의 방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들어가 한참을 지켜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복잡함으로부터 격리되어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딸의 모습은 늘 미선 씨에게 평화와 안정감을 주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딸의 순수한 존재는 그녀가 방금 목격한 현실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그녀의 이성적 판단을 더욱 흐리게 만들었습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괜찮은 걸까요? 그녀의 내면은 외줄타기를 하는 듯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쏟아지는 햇살에도 불구하고 미선 씨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따뜻하고 평화롭던 마을이 이제는 온통 비밀과 유혹으로 가득 찬 곳처럼 느껴졌죠. 지나가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 하나하나가 새롭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건장한 남자들의 웃음소리조차 어딘가 노골적으로 들렸고 집 앞을 쓸고 있는 할머니들의 친절한 인사는 어쩐지 의미심장하게 느껴졌습니다. 모든 것이 의심스러웠습니다. 미선 씨는 어젯밤 지영 씨 집에서 흘러나온 대화 내용을 곱씹으며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숨겨진 의미를 찾으려 애썼습니다. 그녀가 이제껏 본 것은 이 마을의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던 것일까요? 점심 무렵 옆집 지영 씨가 갓 구운 빵이라며
가져다 주었습니다. 미선 씨는 빵을 받아들며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는 환한 미소로 빵이 잘 구워졌으니 한번 맛보세요 라며 건네는 지영 씨의 모습은 어젯밤의 그녀와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어젯밤 술잔을 들고 있던 그 여인의 얼굴을 애써 지우려 했지만 미선 씨의 머릿속에는 겹쳐진 두 개의 이미지가 계속해서 떠올랐습니다. 지영 씨가 돌아간 뒤 미선 씨는 문을 닫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빵 냄새는 달콤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씁쓸했습니다. 이 비밀을 혼자 감당해야 한다는 생각에 무거운 부담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강렬한 호기심이 그녀를 자극했습니다. 과연 이 마을의 특별한 규칙들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이곳 사람들은 서로를 어떻게 바라보며 어떻게 이 관계들을 유지하고 있을까요? 평생을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테두리 안에서 살아왔던 미선 씨에게 이 모든 것은 미지의 세계였습니다. 그녀는 주방 식탁에 앉아 물컵을 응시했습니다. 잔잔한 물결 위로 비치는 자신의 얼굴은 어딘가 모르게 초조하고 또 어딘가 모르게 들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오랜 친구인 수정 씨에게라도 이 이야기를 털어놓고 싶었지만 도시의 상식으로 이런 이야기를 이해해 줄 리 만무했습니다. 어쩌면 미선 씨 자신조차 이 현실을 부정하고 싶은 마음이 한편에 자리 잡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파도처럼 밀려든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는 쉽사리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날 밤 미선 씨는 다시 한번 지영 씨의 집 쪽을 멍하니 바라보며 밤늦도록 불이 꺼지지 않는 창문에서 시선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새로운 미지의 세계로 이끌리는 듯 격렬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지난밤의 충격은 미선 씨의 일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는 산골 마을이었지만 그녀의 눈에는 이제 모든 것이 달리 보였습니다. 밭고랑을 따라 오가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 대문이 활짝 열린 채 들려오는 웃음소리, 심지어 고즈넉한 풍경 속에서 울려 퍼지는 새소리마저도 어쩐지 비밀스러운 전조처럼 느껴졌습니다. 미선 씨는 마치 숨겨진 그림자를 쫓는 사람처럼 마을 구석구석을 살폈습니다. 그들이 주고받는 눈빛 하나, 어깨를 스치는 손길, 하나에서도 이전에 알지 못했던 은밀한 의미를 읽어내려 애썼죠. 평소 같으면 딸아이의 그림 치료를 위해 들판을 함께 거닐거나 텃밭에서 쌈 채소를 가꾸며 시간을 보냈을 그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자꾸만 주변을 맴도는 자신의 발걸음을 주체할 수 없었습니다. 옆집 지영 씨는 미선 씨의 그런 시선을 알아차렸는지 어쩐지 미소 속에 알 수 없는 동정을 담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 미소는 미선 씨를 더욱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발가벗겨진 채 세상에 드러난 듯한 기분에 휩싸였죠. 자신의 비밀스러운 욕망이 온 마을에 들통난 것만 같았습니다. 일주일 남짓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미선 씨는 이불 속에 파고들어 아무것도 모르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책하기도 하고 밤늦도록 홀로 거실에 앉아 깊은 상념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도 제대로 채워지지 않았던 공허함, 그리고 남편을 떠나보낸 후 찾아온 깊은 외로움. 그것들이 마을의 비밀과 맞물려 그녀의 내면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덕과 윤리 상식의 틀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스스로에게 수없이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속 한켠에서는 억압된 욕망이 거대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끊임없이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너는 외롭지 않니? 너는 행복하니? 너는 정말 이대로 괜찮니? 어느 날 오후 딸아이와 함께 마을 어귀를 산책하던 미선 씨의 눈에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풍경이 들어왔습니다. 마을회관 앞에 평상 몇 개가 놓여 있고 그 주위에 꽤 많은 주민이 모여 있었습니다. 단순히 담소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표정에는 미묘한 열기가 감돌았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왁자지껄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어제 텃밭에서 만났던 건장한 체구의 남자가 한쪽 구석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고 다른 곳에서는 지영 씨가 나이 지긋한 어르신의 팔짱을 낀 채 친밀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크고 복잡한 가족 잔치 같았습니다. 어머, 미선 씨. 이리 와서 막걸리 한잔 해요. 우리 집 텃밭에서 방금 딴 오이랑 고추인데 싱싱해서 참 맛있어요. 지영 씨가 미선 씨를 발견하고는 손짓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미선 씨는 움찔했습니다. 거부할까 하는 마음과 한편으로는 강하게 이끌리는 마음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딸아이가 무심코 그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그녀는 마치 숙명처럼 그들의 품으로 향했습니다. 딸아이는 사람들 사이로 스며들 듯 앉아 싱싱한 오이를 받아 물었고 그 모습에 미선 씨는 안심했습니다. 막걸리 한 잔이 그녀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씁쓸하면서도 달큼한 술기운이 몸속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지영 씨를 비롯한 몇몇 아주머니들이 살갑게 말을 걸어주자 미선 씨는 조금씩 긴장을 풀었습니다. 이웃 남자들은 그녀에게 특별히 관심 없는 듯 자신의 이야기만 했지만 가끔씩 스치는 시선 속에서 묘한 탐색전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은 밤에 하는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때요? 미선 씨 우리 마을 좋죠? 사람들 정도 많고 인심도 좋고 도시랑은 또 다른 맛이 있을 겁니다. 옆에 앉은 마을 이장님이라는 덩치 좋은 남자가 너털웃음을 터뜨리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은 선량해 보였지만 미선 씨는 어딘가 모르게 그의 말에 숨겨진 또 다른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애써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참 좋아요. 조용하고. 그러나 그녀의 속마음은 조용하다는 말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고 알 수 없는 설렘과 불안감이 뒤섞여 가슴을 뛰게 했습니다. 술기운이 오르고 분위기가 무르익으면서 평소라면 생각지도 못했을 대화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주로 농사일이나 집안일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그 속에는 어딘가 모르게 이성 간의 미묘한 기류가 감돌았습니다. 한 아주머니는 자신의 남편 자랑을 하다가 이내 우리 영감은 밤에는 영 시원찮아요. 옆집 김서방이 훨씬 힘이 좋다니까. 라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했고 모두들 폭소를 터뜨렸습니다. 미선 씨는 얼굴이 화끈거렸지만 억지로 웃으며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이런 노골적인 대화가 아무렇지 않게 오가는 이 분위기가 그녀에게는 낯설면서도 동시에 오랜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듯한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점점 더 많은 술잔이 비워지고
해가 서쪽 산등성이 너머로 기울어 갔습니다. 딸아이는 졸린 듯 미선 씨의 무릎을 베고 잠이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목소리는 한층 더 커졌고 남자들의 웃음소리에는 낮은 허스키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건장한 남자 주민의 어깨에 기대어 졸기도 하고 또 어떤 아주머니는 은밀한 시선으로 이쪽을 힐끗거렸습니다. 미선 씨는 문득 자신에게 쏠리는 듯한 묘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그것은 마치 자신을 평가하는 듯한 혹은 유혹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시간이 늦어지자 사람들은 하나둘씩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집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웅성거리며 어디론가 모여드는 듯 했습니다. 미선 씨는 지영 씨에게 물었습니다. 다들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영 씨는 환하게 웃으며 미선 씨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글쎄요, 어제 누가 사냥으로 노루를 잡았다고 해서 다 같이 모여 고기도 먹고 이야기도 좀 더 하려나 봐요. 미선 씨도 같이 갈래요? 딸아이는 제가 잠깐 봐줄게요. 지영 씨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미선 씨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사냥? 노루고기? 이야기? 미선 씨의 뇌리에는 지난밤 들었던 그 대화가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영 씨네는 8명이 모였나 2명이서 6명을 상대하느라 지영 씨의 제안은 마치 덫처럼 느껴졌지만 동시에 그녀를 미지의 세계로 이끄는 황홀한 초대처럼 느껴졌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영 씨는 미선 씨의 대답에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잠든 딸아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미선 씨는 자신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발걸음은 지영 씨가 이끄는 대로 한 발짝씩 옮겨졌습니다. 마을 안쪽 숲으로 둘러싸인 듯한 고즈넉한 한옥집 마당에서 환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이미 여러 명의 남녀가 모여 있었고 훈훈한 웃음소리와 함께 고기 굽는 냄새 그리고 짙은 술 냄새가 섞여 밤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미선 씨는 문득 자신이 오랜 시간 꿈꿔왔던 혹은 외면해왔던 어떤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동시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불안과 함께 폭풍 같은 스릴이 치솟는 것을 느꼈습니다. 미선 씨는 홀린 듯 한옥집 마당으로 들어섰습니다. 후끈 달아오른 열기가 그녀의 뺨을 스쳤고 코끝을 찌르는 알 수 없는 향과 함께 술 냄새, 고기 냄새, 그리고 낯선 사람들의 채취가 뒤섞여 야릇한 쾌락을 부르는 듯 했습니다. 장작불이 활활 타오르는 화덕 위에서는 큼지막한 고기 덩어리가 지글지글 익어가고 있었고 붉은 육즙이 흘러내릴 때마다 시큼하면서도 달콤한 와인 향이 공기를 채웠습니다. 그녀가 발을 들인 곳은 단순한 마을 잔치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고대의 의식처럼 원초적인 본능이 해방되는 금단의 낙원이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이 삼삼오오 모여 앉아 웃고 떠들고 있었습니다. 여인들의 얼굴에는 붉은 홍조가 감돌았고 남성들의 눈빛은 노골적으로 타오르는 욕망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몇몇은 이미 서로에게 몸을 기댄 채 야릇한 눈빛을 주고받고 있었고 그들의 손길은 옷 위를 아슬아슬하게 스치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는 이 광경을 눈으로 보면서도 현실이라고는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30년 넘게 지켜온 도덕적, 윤리적 잣대는 이곳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휴지 조각 같았습니다. 지영 씨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미선 씨의 손을 이끌어 한자리에 앉혔습니다. 미선 씨, 와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런 자리. 처음이죠? 도시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일 겁니다. 우리 여기서는 모두가 가족 같아요. 비밀도 없고 감출 것도 없죠. 지영 씨의 눈빛은 친절했지만 그 속에는 당신도 곧 알게 될 거야라는 듯한 은밀한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미선 씨는 어색하게 웃으며 술잔을 받았습니다. 맑은 청주였는데 목넘김은 부드러웠지만 몸속으로 들어가자마자 걷잡을 수 없는 열기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옆에는 아까 밭에서 기타를 치던 건장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미선 씨를 힐끗 보더니 싱긋 웃었습니다. 미선 씨, 오늘 처음 왔죠? 어서 와요. 이영희 아주머니가 그렇게 칭찬을 많이 하던데. 그의 목소리는 나른하면서도 굵직했고 묘하게 미선 씨의 귀에 감겼습니다. 그는 마치 오랜 친구처럼 그녀에게 고기를 권하고 술을 따라 주었습니다. 그와 가까이 앉아 있으니 흙냄새와 함께 건강한 남성적인 체취가 느껴졌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감각들이었습니다. 술잔이 오가고 대화는 더욱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이들의 스스럼 없는 스킨십과 음담패설에 움찔했던 미선 씨였지만 술 기운이 오르면서 그녀의 경계심도 점차 허물어졌습니다. 여성들은 거침없이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했고 남성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며 흥분한 표정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한 젊은 아주머니는 술에 취한 듯 몸을 비틀며 어제는 옆집 철수 씨네 갔다가 정말 밤새 혼났어요. 그렇게 힘이 셀 줄 몰랐는데? 어휴, 내 허리가 다 부러지는 줄 알았어? 하고 과장된 몸짓으로 이야기했습니다. 모두들 폭소를 터뜨렸고 몇몇 남성들은 그 아주머니의 엉덩이를 툭툭 치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미선 씨는 그녀의 이야기 속에서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어째서 이토록 솔직하고 적나라한 대화들이 이토록 편안하게 오갈 수 있지? 하는 의문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들의 꾸밈 없는 모습이 부럽기까지 했습니다. 도시는 항상 가면을 쓰고 살아야 하는 곳이었고 사람들은 자신의 진짜 욕망을 감춘 채 위선을 떨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거침없이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고 그 욕망을 공유하며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옆에 앉은 건장한 남자가 미선 씨의 어깨에 슬쩍 손을 올렸습니다. 미선 씨는 화들짝 놀라며 몸을 움츠렸지만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자신의 손을 떼지 않고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미선 씨, 표정이 아직 경직돼 있어요. 이곳에서는 마음껏 즐겨도 괜찮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손가락질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환영할 겁니다. 그의 눈빛은 짙고 깊었고 그 안에는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선 씨의 몸은 그의 따뜻한 손길에 화르르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남자의 손길이었습니다. 이성적으로는 밀어내야 마땅했지만 그녀의 몸은 이미 본능적으로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지고 술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씩 짝을 이루어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커플은 마당 한쪽 구석으로 사라졌고 어떤 이들은 다른 방으로 향했습니다. 미선 씨는 이 광경을 멍하니 지켜봤습니다.
그들의 행동에는 거리낌도 죄책감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보였죠. 지영 씨는 미선 씨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미선 씨, 이제 슬슬 피곤할 시간일 텐데 제가 편안한 곳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지영 씨의 눈빛은 미선 씨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 보는 듯 했습니다. 미선 씨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거절할 용기도 그렇다고 선뜻 응할 배짱도 없었습니다. 다만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지영 씨의 제안을 갈망하는 듯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때 옆에 앉아있던 건장한 남자가 미선 씨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은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감쌌고 미선 씨는 그 따뜻하고 강인한 손길에서 위안과 동시에 격렬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미선 씨, 저와 함께 가는 건 어떠세요? 편안하고 아주 특별한 밤을 만들어 드릴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감미로웠으며 그의 눈빛은 그녀에게 거부할 수 없는 약속을 건네는 듯 했습니다. 미선 씨는 홀린 듯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의 남자는 선하게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능글맞은 욕망이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잠시 그의 손에 머물렀습니다. 굵고 거친 남자의 손. 그녀의 남편과는 너무나도 다른 활력이 넘치는 손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메마르고 굳어져 있던 그녀의 마음 속에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는 듯 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과 동시에 내가 왜 이걸 원하지 않는 거지? 라는 또 다른 질문이 그녀의 이성을 마비시켰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미 그의 손에 붙잡혀 있었고 그녀의 몸은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그에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건장한 남자의 손에 이끌려 들어선 곳은 한옥집 마당과는 다른 어둠이 깊게 드리운 별채였습니다. 은은한 향내가 감돌았고 촛불 몇 개가 나른하게 흔들리며 벽면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바닥에는 부드러운 양탄자가 깔려 있었고 그 위에는 화려한 색감의 비단 이불이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습니다. 세상의 시선과 단절된 오직 감각만을 위한 공간인 듯 했습니다. 남자는 미선 씨의 손을 놓지 않고 그녀를 비단 이불 위로 안내했습니다. 그의 눈빛은 아까 마당에서 보았던 노골적인 욕망과는 또 다른 부드럽지만 끈질긴 유혹을 담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 불편하면 언제든지 이야기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자신에게 솔직해지는 밤을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그의 낮은 목소리는 미선 씨의 귓가에 속삭이듯 스며들었고 그의 숨결이 그녀의 목덜미를 스칠 때마다 온몸의 털이 쭈뼛 서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이성적으로는 고개를 저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했지만 이미 그녀의 몸은 그의 말과 행동에 압도당한 채 거부할 수 없는 이끌림에 순응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가뭄 끝에 단비가 내리듯 그녀의 메마른 내면에 격렬한 생동감이 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녀의 곁에 앉아 손등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미선 씨의 눈에는 아직 불안함이 비치지만 동시에 깊은 갈증도 보입니다. 괜찮아요. 이곳은 그런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입니다. 부끄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모든 사람이 이곳에서 자신을 내려놓고 진정한 자유를 찾으니까요. 그의 위로와 허락의 말은 미선 씨의 경계를 조금씩 허물어뜨렸습니다. 남자의 따뜻한 손길은 점차
그녀의 팔을 타고 어깨로 올라섰고 미선 씨는 그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미약한 전류가 흐르는 듯한 황홀경을 경험했습니다. 얼마 만의 온기였던가요? 남편의 병세가 깊어지면서 그녀의 육체는 죽은 듯 잠들어 있었습니다. 여성으로서의 모든 감각은 오랜 세월 억눌려 봉인되어 있었죠. 하지만 그의 손길이, 그의 숨결이 그 굳게 닫혔던 봉인을 조금씩 열어젖히고 있었습니다. 미선 씨는 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안에는 어둠 속에서 빛나는 별처럼 오직 그녀만을 향하는 듯한 깊은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굳게 닫혔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이미 그녀의 눈빛은 괜찮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그녀의 옷깃을 조심스럽게 풀었습니다. 얇은 천이 한 겹씩 벗겨질 때마다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맨살을 스쳤지만 이내 그의 따뜻한 입술이 그 자리를 메웠습니다. 어색함과 부끄러움은 찰나였습니다. 그의 부드러우면서도 열정적인 손길과 입맞춤은 그녀의 뇌리를 온통 하얗게 지워버렸습니다.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 그리고 과거의 아픔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오직 그녀의 몸을 감싸는 그의 뜨거운 온기와 그녀의 심장을 격렬하게 울리는 쾌락의 파동만이 존재했습니다. 괜찮아요. 미선 씨, 이 모든 것은 당신을 위한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속삭임이 아니라 그녀의 본능을 깨우는 주문 같았습니다. 미선 씨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도 자신을 놓아버렸습니다. 그녀의 손은 그의 넓은 등을 더듬었고 그의 숨결에 맞춰 거친 숨을 내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잊고 살았던 혹은 한 번도 제대로 경험해보지 못했던 감각의 폭풍이 그녀를 집어삼켰습니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그녀가 이 마을에 오게 된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그녀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육체는 한계에 달했지만 정신은 더욱 선명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와 그녀는 마치 엉킨 실타래처럼 하나가 되어 있었고 그들의 땀방울은 비단 이불 위에 수많은 별들을 수놓았습니다. 그 밤 미선 씨는 자신도 몰랐던 자신의 깊은 곳을 발견했습니다. 억압되었던 여성성, 외면했던 본능적인 욕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 얻게 되는 해방감. 그녀는 비로소 살아있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는 듯 했습니다. 동이 터오는 시간, 별채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또 다른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그의 얼굴은 낯익었습니다. 아까 마당에서 보았던 마을 이장이라고 불리던 덩치 좋은 남자였습니다. 그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이불 곁에 앉아 미선 씨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미선 씨, 좋은 밤 보내셨습니까? 미선 씨가 너무 외로워 보였는데 이제는 좀 편해 보이네요. 그의 말은 미선 씨를 순간 당황시켰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녀는 이전의 미선 씨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어색함보다는 묘한 만족감과 함께 옅은 미소가 감돌았습니다. 이어진 그들의 태도는 마치 처음부터 이 모든 것이 정해진 수순이었다는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이장으로 보이는 남자는 미선 씨 곁으로 다가왔고 미선 씨는 아무런 거부 없이 그의 품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남자와 한 여자. 그들은 미선 씨를 사이에 두고 밤새 타올랐던 욕망의 불꽃을
다시 피웠습니다. 미선 씨의 몸은 경계심을 완전히 허물었고 그녀의 감각은 더욱 날카로워져 두 남자의 온기와 손길, 그리고 숨결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마을 사람들이 말했던 모두가 서로의 남편이고 부인이라는 말의 진짜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이곳은 육체적 욕망을 서로 공유하고 해소하는 금기와 상식을 뛰어넘은 공동체였던 것입니다. 그날 밤 이후 미선 씨의 삶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지난 세월 동안 그녀를 짓눌렀던 외로움과 공허함은 신기루처럼 사라졌습니다. 대신 그녀의 몸과 마음은 끊임없이 활활 타오르는 욕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조용하고 순박한 시골 안악이었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가면을 벗고 자유로운 영혼으로 변모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낯선 이웃이 아니라 그녀의 가장 은밀한 욕구를 함께 충족시켜주는 연인이자 동지들이었습니다. 미선 씨는 점차 이 새로운 삶에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억눌렸던 여성성은 꽃처럼 피어났고 육체적인 쾌락은 그녀에게 이전에는 알지 못했던 생명의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녀의 피부는 한층 윤택해졌고 눈빛에는 전에는 없던 짙은 광채가 돌았습니다. 옷차림도 과감해졌죠. 밭일을 할 때는 편한 옷을 입었지만 마을 모임에 갈 때면 은근한 곡선을 드러내는 옷을 즐겨 입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변화를 온 세상에 자랑하고 싶은 듯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그녀의 변화를 반겼습니다. 미선 씨, 요즘 얼굴이 아주 환한해. 좋은 일이라도 있어? 하는 지영 씨의 농담에는 이전과는 다른 깊은 공감과 환영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겉도는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비밀스러운 밤의 의식을 통해 그녀는 이 공동체의 완전한 일원이 된 것입니다. 이제 미선 씨는 누구의 집에서 밤늦도록 불이 켜져 있는지, 오늘 밤 어떤 은밀한 모임이 열릴 것인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고 거침없이 그 모임에 참여했습니다. 그녀는 그들의 자유롭고 때로는 음탕한 삶의 방식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물론 죄책감이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때때로 딸아이의 잠든 얼굴을 볼 때면 그녀의 가슴 한켠이 아려오기도 했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방종해도 괜찮을까? 이 모든 것이 딸에게 알려지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감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감정들은 밤의 쾌락이 선사하는 강렬한 해방감 앞에서 언제나 힘없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는 딸아이의 미소를 보며 내가 행복해야 딸도 행복할 수 있다는 비겁한 자기합리화를 거듭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매일 밤 다른 남자들의 품을 전전하며 육체적인 만족과 정서적인 유대를 갈구했습니다. 낮 동안의 지루함과 공허함을 채워주는 유일한 출구는 바로 밤의 일탈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미선 씨는 이웃집 마당에서 열리는 작은 모임에 참석하기 위해 집을 나섰습니다. 딸아이는 늘 그랬듯이 방 안에서 자신만의 놀이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금방 다녀올게라는 짧은 인사를 건네고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날따라 마을의 모임은 평소보다 더욱 활기차고 매혹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연인이 될 남자를 기대하며 설레는 마음으로 잔치에 합류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술과 웃음소리는 더욱 커져갔습니다.
미선 씨는 오랜만에 맛보는 젊음의 활기와 자유로움 속에서 자신을 완전히 잊고 있었습니다. 농도 짙은 대화와 거침없는 스킨십, 그리고 육체를 뒤섞는 유인은 그녀에게 더 이상 낯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삶의 일부, 이 마을의 자연스러운 일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마치 태초의 인간처럼 본능에 충실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쾌락의 정점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마치 그녀의 모든 행복을 비웃기라도 하듯 마을의 고요를 깨는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그녀의 심장을 찢는 듯 날카로웠고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술에 취해 희미해졌던 이성이 순간적으로 그녀를 관통했습니다. 직감적으로 불길한 예감이 그녀의 전신을 감쌌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 소리는? 혼란 속에서 그녀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오직 하나, 홀로 집에 두고 온 딸아이였습니다. 술자리를 뛰쳐나와 집으로 향했습니다. 밤의 어둠 속을 미친 듯이 질주하는 미선 씨의 얼굴은 공포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멀리서 그녀의 집 마당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불빛 아래 흐느끼는 소리와 웅성거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마당 한가운데 쓰러져 있는 자신의 딸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몸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옆에는 깨진 유리병 조각과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딸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가녀린 숨소리마저 들리지 않는 듯 했습니다. 딸. 미선 씨의 절규는 밤하늘을 갈랐습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쏟아져 내렸지만 그 어떤 슬픔으로도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만의 쾌락을 좇느라 잠시라도 딸에게서 눈을 돌렸던 자신을 저주했습니다. 평화로웠던 마을의 밤은 한순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너무나 멀고 아득하게만 느껴졌습니다. 미선 씨는 싸늘하게 식어가는 딸아이의 몸을 끌어안고 하염없이 오열했습니다. 딸아이의 싸늘한 시신을 끌어안고 미선 씨는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밤새 울린 사이렌 소리가 마을의 평화를 산산조각 냈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차갑게 식어가는 딸의 몸과 자신의 가슴을 짓누르는 지독한 죄책감만이 존재했죠. 엄마가 너를 버렸구나. 겨우 몇 시간의 쾌락을 위해 수백 번, 수천 번 스스로를 저주했습니다. 딸을 잃은 슬픔은 상상조차 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고 그 슬픔의 밑바닥에는 자신을 향한 무자비한 비난이 따리를 틀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의 슬픔에 진심으로 공감하는 듯 했습니다. 지영 씨는 밤새 그녀의 곁을 지키며 등을 쓸어주었고 남자들은 말없이 장례를 도왔습니다. 그들은 이 비극이 마치 자신들의 일인 양 함께 슬퍼하고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의 눈에는 그들의 위로조차 가식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내가 그들의 쾌락에 빠져 딸을 방치한 사이 그들은 아무렇지 않게 밤의 향연을 즐겼겠지 하는 생각에 치를 떨었습니다. 장례식은 엄숙하게 치러졌습니다. 낯선 시골 마을에 연고 하나 없던 그녀의 딸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의 정성 어린 손길 덕분에 외롭지 않은 마지막 길을 떠날 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나자
미선 씨는 망연자실한 채 빈집에 홀로 남겨졌습니다. 딸아이의 흔적이 남아있는 방을 마주할 때마다 그녀의 심장은 갈갈이 찢기는 듯 아파왔습니다. 떠나야 했습니다. 이 모든 악몽의 근원인 이 마을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죄책감을 안겨준 이 공간을 떠나야 했습니다. 도시에 남아있는 수정 씨에게 전화를 걸어 이곳에서 모든 것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수정 씨는 그녀를 위로하며 도시로 돌아올 것을 종용했습니다. 그녀의 부모님이 물려주신 건물의 월세는 여전히 통장으로 들어오고 있었으니 당장의 생활은 걱정 없었습니다. 하지만 미선 씨는 망설였습니다. 이 마을을 떠나는 것이 과연 답일까요? 도망치는 것일까요? 이곳을 떠나면 이 지독한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이 고통은 그녀가 가는 곳마다 그림자처럼 따라붙을 것입니다. 세상의 잣대로 그녀의 삶을 판단하려 들었던 도시의 사람들에게는 그녀의 슬픔조차도 이해받지 못할 것이 뻔했습니다. 오히려 동정과 함께 은밀한 비난의 시선만을 받을 뿐일 테죠. 깊은 밤 미선 씨는 홀로 앉아 멍하니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딸아이의 사고 이후 마을 사람들의 밤 모임은 한동안 잠잠했습니다. 마치 그녀의 슬픔을 존중하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침묵이 길어질수록 미선 씨의 내면에는 기묘한 공허함이 찾아왔습니다. 슬픔과 함께 그녀의 가슴을 채우던 거부할 수 없는 욕망의 불꽃이 점차 꺼져가는 듯한 허무함이었습니다. 쾌락이 사라진 자리에 다시금 지독한 외로움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이곳은 나의 딸을 앗아갔지만 동시에 나에게 자유와 쾌락을 가르쳐 준 곳이기도 하다. 이곳을 떠나면 나는 다시 이전에 메마르고 외로운 미선 씨로 돌아갈 뿐이다. 묘한 밤이었습니다. 고요한 침묵 속에 그녀의 귓가에는 다시금 마을 사람들의 농밀한 웃음소리가 환청처럼 들리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지영 씨가 소리 없이 다가와 미선 씨의 어깨를 조용히 감쌌습니다. 미선 씨 혼자 있으니 더 힘들지? 모두가 미선 씨를 걱정하고 있어. 이제 너무 자책하지 마. 여기는 미선 씨가 아픔을 잊고 다시 살아갈 수 있는 곳이야. 지영 씨의 눈빛은 따뜻하면서도 지난밤 들었던 그들의 대화처럼 비밀을 아는 자들의 유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선 씨는 지영 씨의 따뜻한 손길과 이해하는 듯한 눈빛 속에서 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딸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적어도 이곳에서는 누구도 그녀를 손가락질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오히려 이들은 그녀의 아픔과 욕망을 함께 끌어안아 줄 것 같았습니다. 그녀의 이성은 이미 마비된 지 오래였습니다.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한 탈출구가 오직 쾌락뿐이라는 뒤틀린 확신만이 그녀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습니다. 그날 밤 미선 씨는 굳게 닫혔던 마음의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지영 씨는 미선 씨를 이끌고 조용히 사라졌던 밤의 모임 장소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히 맞이했습니다. 비난도 동정도 없었습니다. 오직 이해와 함께 그녀를 감싸 안으려는 듯한 따뜻하면서도 야릇한 시선만이 있었습니다. 술잔이 오갔고 음악이 다시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미선 씨는 다시 그들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녀는 예전보다 더욱 격렬하게 그들의 쾌락에 탐닉했습니다. 딸아이의 죽음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을 쾌락의 파도 속으로 씻어내려 하듯 그녀는 더욱 깊은 욕망의 심연으로 가라앉았습니다. 미선 씨는 이제 완전히 변했습니다. 낮에는 여전히 슬픔에 잠긴 듯 보였지만 밤이 되면 그녀는 누구보다도 자유롭고 뜨거운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딸을 잃은 슬픔을 자신의 몸이 느끼는 황홀한 쾌락으로 채워나갔습니다. 육체적인 쾌락은 그녀에게 고통을 잠시 잊게 해주는 마약과 같았습니다. 끊임없이 자극을 추구했고 그 자극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의미를 찾는 듯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이곳 마을은 그녀에게 유일한 도피처이자 죄의식 없이 욕망을 발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었습니다. 어쩌면 그녀는 딸아이를 잃은 후 모든 윤리와 도덕적인 잣대로부터 완전히 해방된 것인지도 모릅니다. 세상의 모든 기대와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가장 원초적인 본능에 충실한 인간으로 거듭난 것일까요? 그녀의 삶은 이제 아름답지도 순수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녀는 그 어떤 때보다 살아있다는 강렬한 감각을 느끼며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미선 씨는 이 마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떠날 수 없었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상처를 보듬는 독이 든 약이었고 그녀의 욕망을 해소하는 유일한 출구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결과에 대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 자신이 느끼는 감각과 쾌락만이 중요했습니다. 이따금 딸아이의 이름을 부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지만 그 눈물은 이내 밤의 쾌락 속으로 스며들어 희미해졌습니다. 미선 씨는 그렇게 평화로웠던 산골 마을의 어두운 그림자 속에서 영원히 쾌락의 심연을 유영하게 될 것입니다. 되돌릴 수 없는 선택을 한 채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이어나가는 한 여인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습니다.